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는 세계적으로도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위험한 지시를 하면서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는 분쟁 중에 적을 돕는 전쟁 열광자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원칙적으로 키예프 정권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메드베제프가 말한 것으로 힌두스탄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외적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는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 러시아의 최신 무기들이 나타나면 서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즈는 맞대응 차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한국에 위험할 수 있다는 메드베제프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상당히 분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와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권과 관련한 로이터 인터뷰를 다룬 연합뉴스를 보고 작성한 코멘터리입니다. 입장문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치명적 무기 제공 입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집단 서방이 키예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상당히 늘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집단 서방의 일원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키예프에 제공한 무기는 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로제, 헤르손 지역의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살상하는 데 사용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 살상이나 학살 같은 표현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할 수 없는 예외적 전제 조건을 윤 대통령이 언급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적 전제 조건은 집단 서방의 일방적 내러티브 그대로입니다. 러시아 측은 민간인을 살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돈바스 지역의 민간 거주 지역에 폭격을 가해 많은 민간인을 살상해왔습니다. 또 최근 정교회 부활절 기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제 무기로 돈바스 지역의 교회까지 공격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또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부가 심각하게 부패해 지원받은 무기를 다른 데로 빼돌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지만 결국은 전 세계로 유통돼 지역 분쟁 현장에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죄 조직, 테러 분자 혹은 유럽의 극단 분자 수중으로 넘어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펌핑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싸울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우크라이나까지 싸울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또 한국이 키예프 정권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군사 스폰서 그룹에 가담하기로 할 경우 발생할 이 같은 즉각적인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그 같은 행동은 30년 동안 구축된 양국 관계의 건설적 발전을 확실히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안보적 맥락에서도 양국 간 상호소통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아울러 한국 정부에 대해 책임 있는 접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